드라마 수리남은 최근 넷플릭스 비영어권 TV 시청시간 기준 5위를 차지했으며 프릭스 페트롤 기준 넷플릭스 TV쇼 순위에서는 3위를 기록하며 세계적으로 범상치 않은 인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BTS, 블랙핑크 등 많은 K-POP 아이돌들이 알려졌듯이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세계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 이웃국가의 평가는 차갑기 그지없습니다. 단지 평점이 낮은 것뿐만이 아니라 각종 기사들이 악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새 드라마 수리남, 단숨에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던 연기자 3명을 낭비했다. 제작비 350억, 남우주연상을 받은 3명이 화를 입었다. 포기한 대작 드라마, 장첸을 매우 비참하게 만들었다. 모든 창작자들이 명확히 알기를 바란다. 고전은 높이뛰기의 크로스바이며 허들의 크로스바이다. 이 말의 뜻은 후세들이 고전을 뛰어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드는 것이지 원작을 복각해 저지 모조품을 만들어서 다시 놓으라는 게 아니다. 안 좋은 건 두렵지 않지만 포기하는 것은 두렵다. 즉 수리남은 중국 고전과 비교하면 복각한 저지 모조품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넷플릭스를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불과 며칠 사이에 수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평점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비밀은 바로 불법 시청입니다. 오징어 게임 때도 그랬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때도 그랬습니다. 중국의 최대 쇼핑 사이트 타오바오에서는 단 돈 몇백 원에 고화질의 수리남 영상을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수십 명이 넘고 심지어 무료로 스트리밍할 수 있는 사이트도 존재합니다. 저 사이트에는 한국의 다른 컨텐츠들 역시 가득합니다. 내 일할 줄 알았다. 중국 인민들에게 강제적으로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좋게 평가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취향은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겸손하게 중국을 배워야 하고 베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불법으로 한국 콘텐츠를 시청하면서 평가하는 건 도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중국인들이 왜 유독 수리남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평을 쏟아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리남에서 중국 조직 보스 역의 천쩌는 무식하고 잔인하며 게다가 어리석게 비참한 최후를 맞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이나타운 역시 시체가 입구에 걸려 있어도 다들 무관심하게 지내는 인간성이 실종된 장소입니다. 하지만 그런 범죄자가 없는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드라마는 드라마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극 중에서 황정민이 연기한 한국인 전요한 목사는 천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악인입니다. 한 중국 커뮤니티에서 가장 큰 호응을 얻은 의견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왜 한국 드라마는 모두 중국을 밟는 것을 좋아하는 거지? 간우가 악한 신이야? 나쁜 사람, 나쁜 일은 모두 중국인이고 청전과 발음이 비슷하게 천전으로 했다. 매우 거부감이 든다. 欢迎光临. 아이, 이런 게 다 우상 숭배인데 참. 전도사님, 우상 숭배하는 이교도랑은 말 섞기가 싫으네요. 설정상 기독교 목사 캐릭터이고 유이신을 섬기기에 중국인들이 간우를 신격화하는 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대사를 하는 건 합리적인 인물 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황당한 건 배역의 이름에 관한 의견인데 중국 보스 역을 맡은 대만 배우의 실제 이름은 장전입니다. 그리고 극 중의 이름은 전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독이 이름은 그대로 쓰고 성만 바꾼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인민들은 한국이 청전을 모독하기 위해 발음은 같고 성조만 다른 청전을 일부러 악역 이름으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전은 바로 이 인물입니다. 과연 윤종빈 감독이 뜬금없이 정무문의 주인공을 모독하고 싶어서 중국 조직 보스의 이름을 청전으로 했을까요? 심지어 정무문의 주인공 천전은 실존 인물도 아닙니다. 곽원갑의 다른 제자들을 모티브로 만든 가공의 인물입니다. 이와 같은 억지 주장은 중국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과거 한국의 한 예능 프로그램으로 인한 논란과 비슷합니다. 예명 같은 것도 좀 있어야 되는데 평소에 좀 갖고 싶었던 이름 뭐 예를 들면 없습니까?
저는 약간 중국 이름 쪽으로 할까요? 우리가 글로벌로 나갈 수도 있으니까. 마오 어때요? 일단은 그걸로 해놓고. 네, 한번 정해볼게요. 제가 뭐 따로 한번. 그때 또 나오니까. 예. 이효리 씨가 마오라는 예명을 쓰겠다고 하자 순식간에 수많은 중국 인민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바로 마오쩌둥을 연상시킨다는 이유였습니다. 물론 글로벌로 진출하겠다면서 굳이 중국식 이름을 쓰겠다는 이효리 씨의 생각도 황당하긴 하지만 발음이 마오인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마오쩌둥과 연결시키는 것도 억지스럽고 중국에는 마오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250만 명도 넘습니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었으며 한국의 우수한 문화는 중국의 것 혹은 중국이 기원이라고 끊임없이 주장해 왔습니다. 중국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유튜브에 중국에 사는 중국인 유튜버가 김장을 하고 김치찌개를 끓이는 영상이 올라오고 지린성의 조선족 박물관은 발해를 건국한 고구려인 대조영을 말갈인으로 표기함으로써 발해를 중국 소수민족이 건국한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국 경제가 세계 10위권으로 올라서고 K-팝과 한국 영화 드라마가 끊임없이 세계적인 성과를 내면서 전 세계가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인정하게 되니 한국을 자신들의 속국이라 주장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리남에서 많은 중국인들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헬로. 상만이 형? 아이고 우리 강 프로 식사는 잡섰어? 중국 애들이랑 비즈니스는 좀 어때? 이게 서로 입맛이 안 맞으니까 이게 쉽지가 않네. 한국이랑 중국이랑 외교 분쟁 날판이야. 자꾸가 쉽게 안 내려가. 한국 중국 싸운 게 단군. 군이도 5천 년인데 갑자기 마음 맞춘다는 게 난해하지. Fight for money. Understand?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믿고 있기에 한국과 중국이 5천년 동안 끊임없는 경쟁 관계였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겁 많은 강아지가 크게 짖듯이 중국은 겉으로는 자신들이 문화대국이라고 대단한 척하지만 실상은 경쟁력 있는 한국 문화가 중국 시장을 잠식하는 것이 두려워 2016년부터 한한령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문화를 막을 수밖에 없는 한국 문화의 속국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중국은 2021년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페이지 4가 시작되자마자 마블 영화의 중국 내 상영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블랙 위도우부터 토르 러브 앤 썬더까지 중국 내 상영이 이뤄질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은 문화산업을 중국 공산당의 입맛에 맞게 규제함으로써 경쟁력을 상실했기에 보편성, 대중성, 작품성을 가진 서구의 컨텐츠에 대적할 방법이 없기에 이제는 막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2021년 월드 박스 오피스를 보면 3위가 안녕 이환영, 6위가 차이나타운 탐정 3, 2020년 7위가 장진호의 수문교입니다. 혹시 이 중국 영화를 본 적이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많지 않을 겁니다. 철저하게 중국 내수용입니다. 그런데도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경쟁이 될 수 있는 외국 영화들은 상영을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정상적으로 교류하지 못하고 한 곳의 고인 문화는 마치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결국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수리남에 중국 자본이 들어갔다면 제작 단계부터 엄청난 항의와 수정 요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수리남이 한국 방송국이나 케이블 TV에서 방영되었다면 조선족들을 중심으로 엄청난 항의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넷플릭스 시리즈이기 때문에 중국 자본이 들어갈 수 없었으며 감독의 의도대로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넷플릭스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즐겨하는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힘을 과시하는 불매운동은 시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수리남을 보고 평론을 하는 중국 내 평론가들과 평점을 남기는 중국 인민들은 범법자인 것을 인증하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파일을 통해 시청했거나 VPN을 통해 넷플릭스에 접속함으로써 중국의 국가 정책을 위반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인민들은 자신들의 문화 수준이 높다면서 한국을 경시하지만 중국 정부는 오히려 한국 컨텐츠의 경쟁력이 무서워 한한령으로 막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작품들을 훔쳐보면서 한국이 중국 문화를 베낀다고 비난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